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넓히고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재경 코리아경제연구소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금액을 1억 원으로 높이고요, 부과 구간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건축 초과이득세는 원래가 토지 공개념 중에 하나이거든요. 토지 공개념은 89년 공개념 3법에 의해서 토지 초과이득세, 토지 개발이익 환수제, 택지 소유 상한제 3개였었는데 이를 2006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를 신설한 것 했는데 여지 또 유예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제도입니다. 원래 개발이익 환수라는 게 3천만 원 이상이면 상승분, 소요분을 빼고는 2분의 1을 내게 됐었는데 이번 개정은 1억 원 이상이고 7천만 원씩 상향해서 5단계로 나누었죠. 그렇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향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꺾이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이라는 건 위험 자산을 다 떨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 의무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동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자가 많아서 감면 혜택이 좀 반가운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거래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원래 미실현 이익이라 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절차를 보면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사업 승인인가 관리처분, 착공, 준공 순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단계가 한 7단계 되는데 관리처분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3단계로 축소가 되지요. 그래서 기간도 보면은 한 7, 8년에서 한 3, 4년으로 이렇게 빨리 되면 이렇게 단축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 감면 혜택을 보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그런데 거래 활성화라는 것은 매수자가 부동산을 사서 내가 이익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요즘 시장에서는 매수자 희망 가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격은 최고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 거래는 절벽인 상태라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부담금이 줄어도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에는 이제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시장 반응도 미지근한데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고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종목에는 당해도 추세에는 당하면 안 된다고 해요. 작년부터 영끌하면 제가 안 된다라고 계속했지만 영끌한 분들 보면은 아주 요즘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경제를 보면은 통화량이 많아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G2의 경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 한 20년, 30년간 물가 상승을 되지 않고 그냥 2%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싼 물건을 잘 공급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중국 물건을 못 들어오게 해요. 거기에다가 러시아 전쟁 또한 그래서 금리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부동산 규제를 계속 풀 것 같습니다.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고금리와 저성장으로 그런데 시장은 작동되지 않을 것 같고요. 도심의 공급을 생각을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빠르겠죠. 그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용산에서 구로까지 지하철, 전철 노선이 있는데 거기를 지화한다면 많은 토지가 나올 거고 또한 올림픽 도로하고 강북 강변도로를 지화한다면 많은 유휴 토지가 나와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 돋보기 코리아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